여기 보시면 제가 그림을 이렇게 4개를 다 해놨죠. 이 중에서 저희 연천이 지정된 거는 여기 있는 생물권 보전 지역과 3개 지질공원입니다. 유네스코에서는 총 3개의 지역을 지정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생물권 보전 지역이고요. 두 번째가 세계유산, 세 번째가 세계 지질공원입니다. 그래서 요 3개를 가리켜서 유네스코 3대 지정지역이라고 하고 거기에 플러스로 람사르 습지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라든지 뭐 우포의 창녕에 있는 우포늪 이런 것들이 람사르 습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합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국제 보호 지역이다. 그래서 자연을 보호하는 지역이다라는 뜻이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작년 기준으로 134개국 총 738개 지역이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2019년에 연천은 7번째로 국내 최초로 강 생태계를 중심으로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연천 임진강 생물권 보전 지역의 신청은 사실 2000년대 초반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DMZ를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2012년도에 환경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들이 DMZ 전역을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생물권 보전 지역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철원이나 이런 곳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극심해서 철원 지역이 빠지게 됐어요. 이 당시에 결국에는 많은 반발로 인해서 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는 생물권 보전 지역 지정을 유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 환경부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주민분들을 먼저 이해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자라고 이야기가 되면서 13년부터 16년 2월 초까지 저희가 DMZ 주민 아카데미를 운영을 했고요. 또 2016년도에는 이제 생물권 보전 지역을 연천군 단독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여기 통일평생교육원의 최재범 원장님께서 담당 팀장님으로 계셨었는데요. 그때 함께 많은 열심히 저희가 도움을 주시고 하셔서 지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약 3년에 걸쳐서 신청서 작업이 진행이 됐고 저희가 19년에 최종 지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으로까지 인증을 받았는데요. 이 사례가 해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로 손꼽히는 이유가 과거에는 중앙정부의 주도로 지정되었던 것이 주민교육을 통해서 군 차원에서 단독으로 이제 지정되었다는 점에서 가치 있는 사업이고 매우 중요한 사례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유네스코 다중지정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유네스코에서 총 몇 개를 지정한다고 말씀드렸었죠? 3개. 네. 3개 중에 1개 이상이 지정되면, 2개 이상이 지정되면 유네스코 다중지정지역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중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인데요. 저희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연천 임진강 생물권 보전지역이 2019년,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이 2020년에 인증이 됐습니다. 근데 다들 세계지질공원은 많이 들어보셨죠? 한탄강 지질공원은 생물권 보전 지역에 비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 통합관리를 추진을 하고 있고, 사실 지질 전문가분이 먼저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 팀에 지질 전문가분이 계시고, 저는 생태 전문가로 2021년부터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그럼 어떤 생물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보시면 두루미가 가장 먼저 생각나시죠? 제가 21년도에 여기에 온 이후로 생물 다양성 모니터링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두루미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두루미, 재두루미, 그리고 호사비오리와 흰목물대새, 낭비둘기, 팔색조가 살고 있고 군남면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임진강과 군남면에 특히 이 호사비오리라는 새가 많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 호사비오리는 보시면은 이 뒤에 머리깃이 이렇게 호사스럽다라고 해서 호사비오리라고 이름이
네, 지어져 있습니다. 약간 보시면은 지금 이게 밝아서 그런데요. 머리깃이 굉장히 화려해요. 약간 초록색 빛과 뭐 검정색과 흰색과 이런 게 섞여 있고 이렇게 기다랗게 되어 있어서 호사스러운 머리깃을 갖고 있다 해서 호사비오리라고 하고요. 이 호사비오리는 전 세계에 3,000마리밖에 없어요. 근데 연천 임진강에는 53마리에서 96마리 정도가 오고 전 세계의 한 2%가량의 호사비오리가 찾아올 정도로 굉장히 깨끗하고 중요한 강입니다. 이 연천에는 10월부터 12월에 한 번 겨울을 나기 위해서 오고요. 그리고 밑에 지방에 내려갔다가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기 위해서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찾아옵니다. 그래서 연천에서 특히 임진강 여기 군남댐 주변부터 해서 호로보로 있는 데까지 살고 있고요. 이 친구들은 굉장히 예민해요. 왜냐하면 이 머리깃이랑 이런 게 호사스럽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쁘니까 옛날부터 사람들이 사냥을 엄청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굉장히 경계해서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평균적으로 한 255m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면 먹이 활동을 자유롭게 하는데 그 이상 가면 경계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해코지할까봐 겁을 먹고 더 다가가면 이제 도망을 가고요. 본인들이 사냥하는 거 말고 가만히 쉴 때는 540m 정도 이상의 거리를 두지 않으면 또 겁을 먹고 날아가는 새입니다. 근데 이 새들이 날아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해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냥 날아간다, 도망간다고 생각하지만 이 도망가는 순간에 숨어져 있던 사기라든지 이런 포식자들이 얘네를 덮쳐서 잡아먹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날아가는 동안에 얘네가 러시아까지 굉장히 먼 비행을 해야 하는데 그 힘이 부족해서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도착했더라도 이제 번식을 해서 새끼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왔을 때 이런 부분을 잘 이제 고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의 새가 바로 흰목물대새인데요. 굉장히 작은 새인데 임진강의 자갈톱에 둥지를 틀고 살고 있습니다. 연천 임진강뿐만 아니라 한탄강에서도 발견이 되는 새인데요. 흰목물대새가 저희가 조사 결과 한 18쌍에서 25쌍 정도가 발견이 됐고 자갈톱에서 이제 둥지를 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3월부터 6월까지 정도에 살고 있고요. 교란이 없는 강의 자갈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월부터 임진강에 와서 둥지를 틀고 이제 새끼를 낳기 때문에 그 시기에 뭐 하천에 공사를 하거나 하면은 이제 차량에 이렇게 새들의 둥지가 다 부서지거나 새들이 깔려서 죽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여기 어딘지 아시겠어요? 네, 성공리 야구장. 이 성공리 야구장 앞에 있는 곳이 굉장히 중요한 습지 중 하나입니다. 보시면 제가 작년 조사를 갔을 때 여기 까맣게 뭐가 보이시죠? 성공리 야구장의 작년 여름인데요. 여름 철새 중 하나인 떼까마귀 수백 마리가 여기를 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멀리 봤을 때는 저게 뭐야 하지만 망원경으로 들여다보면 정말 수백 마리의 새들이 계속해서 비행을 하고 있어요. 당시 이제 조사를 오셨던 외국인 이제 박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너무 감명을 받으신 거예요. 이런 곳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다면 여기 군남면의 임진강은 굉장히 유명한 생태 관광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바로 앞에 있는 지역, 댐 바로 밑에 부분인데 이 부분이 그냥 봤을 때는 우리가 별거 아닌 하천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습지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댐 바로 밑으로 여기에는 두루미들이 조금씩 오고요.
호사비오리, 낭비둘기 같은 주요 멸종위기종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되었지만 정확한 장소를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장소를 공개하게 되면은 이 새들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사진을 찍거나 사냥을 불법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적으로 많이 알리고 있진 않고요. 실제로 새만금 지역에서 호사비오리에 대한 것을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방송이 나가고 나서 어떤 사람이 그 호사비오리를 잡아서 죽여버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좀 보전하고 새들을 지키기 위해서 따로 저희가 공개는 하고 있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이 주변에는 여기는 영국 런던의 습지센터인데요. 이런 식의 구조물들이 들어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탐조를 하고 새를 구경하고 또 교육장과 학습장으로도 이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연구하고 있고요. 임진강의 새들에게 위협이 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자갈톱 내에 강 밑에까지 내려가서 차량을 주정차하거나 아니면 불법으로 차박하고 캠핑하는 차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과도한 소음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또 흰목 물대새 둥지 쪽에서 하천 준설을 하거나 또 강변에서의 산책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낚시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얘들은 예민한 것일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출입할 수 없게 안내판을 설치하고 출입구를 폐쇄하거나 차단을 하고요. 또 차량의 출입을 차단하고 불법 행위를 감시하는 부분들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서식지를 고려해서 새들이 오는 시기라든지 아니면 새들이 지내고 있는 지역들을 피해서 이제 공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기타의 그런 유해 행위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또 철새들이 오기 전에 이런 식으로 갈대 울타리를 설치해서 가림막을 해놓으면 새들이 위협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순천만의 사례인데요. 순천만은 그 주변에서 나고 있는 갈대를 다 베어서 이렇게 주민분들이 갈대 울타리를 만들어서 설치를 하십니다. 설치를 해서 여기 보면 매년 10월 말부터 이듬해 4월까지 흑두루미가 지내는 지역이니 탐방객들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라고 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천 임진강 생물권 보전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생물 다양성 모니터링을 21년도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 올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